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세대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이런 말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모으려면 일단 은행 가서 적금부터 들어라. 그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다. 이 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성실함의 상징이자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최근 금융위원회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눈에 띕니다. 20대와 30대의 적금 해지율이 전 연령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희망 적금 같은 정책 상품들조차 가입자의 상당수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끈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요즘 세대가 소비를 너무 좋아해서일까요? 그렇게 치부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오늘은 20, 30 세대가 왜 적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적금을 유지하더라도 왜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원화 가치 하락과 구체적인 물가지표, 그리고 생애 주기적 한계라는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정성스럽게 저축하는 100만 원이 1년 뒤면 이자가 붙어 1200만 원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 되겠죠. 하지만 과연 그 돈의 가치가 그대로일까요? 구체적인 먹거리 물가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민 음식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21년 서울의 짜장면 평균 가격은 5,000원대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7,000원을 돌파하더니 2026년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의 짜장면 가격은 9,000원에서 만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적금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5년을 꼬박 모아도 이자는 복리 계산을 해도 원금의 30%가 차이되지 않습니다. 물가는 100%가 올랐는데 내 돈은 30% 늘어난 것이죠. 다른 지표인 치킨 가격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2만 원이면 충분했던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 가격은 배달비를 포함해 이제 3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간식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점심 식사의 표준인 국밥은 어떤가요? 8,000원이면 든든하게 먹던 순대국밥이나 돼지국밥 한 그릇이 이제는 12,000원에서 15,000원을 줘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필수품인 커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프랜차이즈조차 가격을 올리고 있고 일반 카페의 라떼 한 잔은 6,000원을 훌쩍 넘깁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짜장면과 국밥 가격이 60%에서 100% 가까이 오르는 동안 여러분의 적금 금리는 고작 3에서 5% 내외였습니다. 2년 전 100만 원으로 국밥 120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100만 원으로 80그릇밖에 못 사 먹는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늘어났는데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음식의 양과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화 적금의 함정입니다. 돈을 모으고는 있지만 구매력 기준으로는 실시간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 박 씨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2023년부터 매달 80만 원씩 적금을 넣었습니다. 당시 박 씨의 목표는 3년 뒤 3천만 원을 모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작은 중고차를 한 대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꼬박 모은 돈과 이자를 합쳐보니 약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박 씨가 살던 원룸의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이 올랐고 사고 싶었던 중고차 모델의 가격은 신차 가격 상승과 맞물려 1,000만 원 이상 뛰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지난 3년간 친구들도 안 만나고 배달 음식 한 번 안 시켜 먹으며 편의점에서 2,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웠는데 정작 시장의 물가 상승 속도를 보니 내가 한 노력이 비웃음 당하는 기분이었다고요. 박 씨의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전형적인 적금 잔혹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0, 30세대의 높은 해지율 이면에 숨겨진 생애 주기적 고충과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40대와 50대 장년층의 적금 해지율은 10% 미만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40대 이후는 이미 주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정점에 달해 있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적금을 깨지 않고 해결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는 다릅니다. 이 세대는 인생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시기입니다. 취업과 동시에 시작되는 독립, 그리고 전세 계약 갱신 때마다 겪는 보증금 폭탄은 청년들에게 일상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증액분은 5년 만기 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30대 초반 이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이 씨는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해 연 6% 이상의 고금리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입 2년 만에 결국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결혼 준비 비용은 예식장 대관료와 소위 스드메라고 불리는 패키지 비용만 합쳐도 2년 전보다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강남의 평범한 예식장 대관료가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식대 또한 인당 8, 9만 원이 기본인 상황에서 이 씨는 결혼식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적금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정부가 주는 기여금 수백만 원이 눈에 밟혔지만 당장 눈앞의 결혼식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금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삶의 질 문제입니다. 적금을 끝까지 지켜내는 소수의 청년들이라고 해서 평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달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적금에 밀어넣으면서 이들의 삶은 극도로 황폐해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청년 저축가구의 상당수가 필수적인 병원비나 자기개발비, 심지어 건강을 위한 식비마저 줄여가며 저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일명 적금 거지라는 신조어는 단순히 유머가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주말에는 오직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냅니다. 취미생활은 고사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조차 헬스장 비용이 아까워 포기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오로지 은행 통장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렇게 해서 5년 뒤에 손에 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동안 잃어버린 사회적 인맥과 신체적 건강 그리고 청춘의 소중한 추억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압도적인 수익률의 격차와 자산 사다리의 붕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돈이 구르는 속도로 계급이 나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복기해봅시다.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 주식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우상향을 기록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이야기가 흔하게 들립니다. 동료 누구는 미국 주식으로 1년 만에 원금의 3배를 벌어서 퇴사했다더라. 친구 누구는 비트코인 불장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땄다더라.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반면 같은 기간 연사에서 5%의 확정금리 적금을 선택한 청년은 1년 내내 아껴서 번 이자가 고작 치킨 몇 마리 값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상실감입니다. 성실하게 저축해서는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다는 공포가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속도는 적금의 복리 수익률을 비웃기라도 하듯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숨만 쉬고 적금을 모아도 강남은커녕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사지 못한다는 계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 동안 궁핍을 견디며 적금을 유지하는 행위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이러한 수익률 절벽은 청년들을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몹니다. 첫 번째는 적금을 해지하고 고위험 투자에 모든 것을 거는 영끌과 비투의 길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 종잣돈을 밀어넣어 한 번에 역전을 노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예 미래를 설계하기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 모든 돈을 써버리는 욜로의 길입니다. 적금이라는 사다리가 부러진 사회에서 청년들은 도박판 같은 투자 시장으로 떠밀려가거나 아예 사회적 성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 30세대의 높은 적금 해지율은 단순히 그들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경제관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화폐 가치와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고물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자산 격차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적금이 청년들에게 고통의 굴레나 희망 고문이 아닌 진정한 자산 형성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청년들의 생애 주기에 맞춘 유연한 상품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주거 같은 필수 사유로 해지할 때는 혜택을 유지해주거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인 금리 보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금을 포기하며 얻은 당장의 생존 혹은 적금을 지키며 감내하는 궁핍한 청춘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확실한 것은 청년들이 적금을 깨지 않아도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성실함이 배신당하지 않는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과 자산 설계에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테크와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